어떠한 선수가 있고 이 선수가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면 비판을 받는 거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라고 왜냐? 하면. 축구 선수이고 어쨌든 간에 대중에게 평가를 받는 선수들인 건 맞아요. 감독도 똑같고요. 근데 저는 비난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본인이 국가대표에 뽑히고 싶어하는 건 축구 선수로서 당연한 거고요. 본인이 이 선발 기회를 받았는데 저는 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안 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 하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 선수가 잘하는 부분도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색깔을 입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선수에게 예를 들어 이기재의 수비력이 너무 좋지 않다. 이기재의 수비력이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소통을 뭐 친구랑 한다든가 이기재 좀 선발로 안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수의 인스타그램 뭐 그 선수의 가족 욕 이런 비난들은 좀 우리가 앞장서서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이기재 과연 요르단전 선발 출전할 것인가? 일단은 뭐 크리스만 감독님이 이기재 선수를 교체 아웃시킨 데에 있어서는 옐로우 카드 누적 때문에 약간은 그걸 의식해서 이기재를 빼줬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좀 다른 시선으로 봤죠. 이기재 선수랑 김민재 선수가 나온 거는 분명히 다른 입장 차이가 있을 거다. 그렇죠. 했는데 일단 크리스만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그렇게까지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재 선수가 나온 거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비판과 비난이 올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식적인 인터뷰 자리에서 민재는 카드 관리 때문에 뺐고 기재는 솔직히 냉정하게 실력이 안 좋았다. 그런 말 기재는 못하지.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흐름상 기재를 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지도자는 보기 어렵습니다. 있어요. K리그에. 누구요? 이정효 감독님. 이정효 감독님이 가끔 K리그 하시다가 뭐 아사니 같은 선수들이 갑자기 교체 아웃됐을 때 용병 선수 왜 뺐습니까 했는데 내 지시를 안 듣는데 어떻게 쓰냐. 골 넣으면 뭐하냐. 내가 하라는 수비를 제대로 안 하는데. 난 독서를 할 말은 해요. 이정효 감독님은. 그거는 맞죠. 뭐 무버지도 약간은 좀 직접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고. 네네. 근데 이제 뭐 크리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매니지먼트가 장점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가 조금 오늘 분석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요. 오늘 분석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기재가 뭐 못한다 잘한다 이걸 떠나서 축구를 좀 우리가 바라봤을 때 감독이 이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기재 선수의 장점, 이기재가 대표팀에 뽑히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였나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솔직히 국가대표에 뽑히는 선수들은 뭐든지 다 장단점은 있어요. 장점이 없으면 국대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재 선수의 심층 분석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K리그 영상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이기재가 도우망 했을 때 그 영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즌. 저희가 쓸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기재 선수가 K리그에서 뛸 때 도우망을 했던 활약상이에요. 먼저 이기재 선수의 장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서 지금 프리킥 준비한 선수가 이기재 선수예요. 이기재 선수가 요 왼쪽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기재 선수가 얼마나 날카로운 프리킥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이기재 선수가 요런 지역에서 이렇게 올리는 크로스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라크전 때 이기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뛰어들어가고 있는 조규성을 보고 올렸던 그 얼리 크로스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사실 말이 안 되는 크로스잖아요. 근데 국대에서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요게 조금 이기재 선수 장점이 묻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님이 이기재를 사용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이기재 선수를 뭐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를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 장면에서도 이기재 선수가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렸고 여기서 골이 들어가는 장면. 이기재 선수가 요런 왼쪽 오버래핑을 나왔을 때 혹은 안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위쪽 지역에 있었을 때 이기재의 크로스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전담 키커로서 코너킥 올라온 거 득점이라고 갔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재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 이기재 선수가 도움망을 했었죠. 물론 작년 시즌이 아니라 재작년이었죠. 근데 지금 이기재가 도움망을 할 때 현재까지 나온 장면들을 보면 어떤 장면들입니까? 다 거의 킥에 의한. 그쵸. 일단 코너킥을 차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프리킥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기재 선수가 프리킥을 차고 코너킥을 차요. 그 다음에 아까 한 장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위치까지 오버래핑을 올라와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죠. 그러면 지금도 또 코너킥이에요. 자,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코너킥 누가 찹니까? 이강인, 황인범. 그쵸. 이강인 선수가 차고 황인범 선수가 반대쪽에서 인스윙어를 찹니다.
그러면은 이기재 선수가 코너킥을 못 차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기재를 쓰는 게 맞을까? 그쵸. 그러니까 장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수들을 뽑는 데는 이 선수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기재 선수의 장점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날카로운 세트피스, 날카로운 프리킥, 혹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이기재 선수가 사용하는 킥. 크로스 능력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현재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왼쪽에서 황희찬이 주로 뛰는 게 사실상 확정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기재가 높은 위치까지 많이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못 올라오죠. 많이 안 올라와요. 네, 왜냐면 황희찬한테 좀 더 아이솔레이션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자, 클린스만 감독님이 이기재 선수를 뽑은 이유는 요런 부분. 이렇게 높이 올라왔을 때 이기재가 보여줄 수 있는 크로스 능력 때문에, 와, 죽이긴 한다. 아, 근데 죽이긴 한다. 공이 있으면 그냥 깎아버려. 야, 잠깐만. 이게 지금 분석하다 말고 감탄을 했는데, 기재형. 야, 죽이긴 한다. 크로스, 와. 머리에 그냥 떠먹여주네. 아, 잠깐 감탄 한번 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 능력 때문에 이기재 선수를 뽑은 건데 네. 대표팀 내에서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못 했을 올라오죠. 때 안 올라와요. 진짜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사용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쵸. 오히려 만약에 앞에 황희찬 선수와 같이 1대1 돌파를 즐기고 더 공격적인 걸 살릴 선수를 쓰고 싶었다면은 네. 뒤에 좀 더 수비적으로 단단한 선수를 써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년 전 영상이다, 재작년 영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기재 선수가 재작년에 이런 프리킥을 보여줬고 네. 코너킥을 보여줬고 이런 크로스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킥이라는 거는 킥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대표팀에서 현재 클린스만 감독님이 이기재한테 부여한 역할이 이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수비적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재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이기재 선수가 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도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감독이어도 이기재 선수를 선발로 쓰진 않을 겁니다. 그쵸. 근데 클린스만 감독님이 원초적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이 선수를 왜 뽑냐라고 했을 때 이 선수를 뽑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기재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기재 선수를 라인을 올리질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작전판 한번 개고친 내용 우리 보여드리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딥한 분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은 대표팀에서 이기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재랑 정승현이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기재 선수가 왼쪽에 뛰고 있고 오른쪽에 서령우가 뛰고 있죠. 박용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황인범이 요런 자리에서 이제 뛰고 있고요. 이재성이 벌린 상태고 이강인이 벌려있는 상태고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이랑 약간 투톱 아닌 투톱 느낌을 내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럼 요 시점에서 김민재가 공을 갖고 있거나 혹은 정승현이 공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했던 경기만 따져봤을 때 공이 이렇게 뒤에서 순환이 많이 됩니다. 왜? 상대가 압박을 안 안 나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다가 우리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움직임 중 하나가 이재성 선수가 여기서 받으러 나오기보다는 황희찬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이렇게 파고 들어갔어요. 네. 파고 들어가면서 상대가 끌어가죠.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이 공간이 많이 나왔는데 요때 만약에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나가면서 플레이를 해서 여기서 이 공을 받았더라면 우리가 말하는 클린스만 감독님이 이기재 선수를 뽑은 이유가 보일 수 있는 거죠. 왜? 여기서 공을 잘 잡아놓고 드롭킥을 한다든가 아니면 낮고 빠른 크로스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조규성 혹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허나 이번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기재 선수를 어떻게 활용했냐? 안 올립니다. 네. 그러면서 이기재 선수를 어떤 느낌으로 가냐? 그냥 안쪽에 약간 배치가 돼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보호하는 느낌을 내주고 이게 친선 경기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쵸. 친선 경기들 때는 이기재를 조금 더 올리고 활용을 하든가 혹은 오른쪽 백들을 좀 덜 전진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대회가 들어간 이후로부터는 오른쪽을 좀 더 보내기 시작했어요. 왜냐? 결국 우리 팀의 에이스는 이강인이니까. 근데 전반 초반에는 서령훈도 똑같이 안 나갔단 말이야.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선 이기재를 앞으로 아예 안 내보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기재 선수가 도우망 시즌 때도 이기재 선수가 수비력이 좋았냐라고 하면은 이기재 선수는 항상 수비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가 항상 있었던 선수예요. 이기재 선수는 항상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장점이었던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감안하고 프로팀에서 계속 기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킥력까지 네. 있었기 때문에 네네. 썼던 건데 요번에 클린스만 감독의 아시안컵 경기를 보면은 이기재의 장점을 살리는 포지션은 안 줘요. 이기재 선수한테.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 전 요 부분
부분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기재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기재가 공을 따는 능력이라든가 경합 능력이 뛰어나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죠. 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클린스만 감독이 추구하고 있는 축구 네. 어떠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이기재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지난 시즌 이기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염기훈 감독 체제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모든 경기를 못 뛰었죠. 많은 이제 경기를. 마지막까지 들어갔을 때는 네. 명제까지 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수는 이렇습니다. 선수는 어떠한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퍼포먼스가 갑자기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어떠한 감독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퍼포먼스가 급전히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 이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선수가 그게 장점이 아닌데 갑자기 요즘 세대 축구에서 현대 축구에서 인버티드 풀백이 유행한다고 해서 인버티드 풀백이 어울리지 않는 선수를 그렇게 활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죽죠. 선수가. 죽는 거예요, 선수가. 그래서 이기재 선수를 제가 한번 소파스코어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은 진짜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쉬운 예시를 들면은 맨유의 박지성 선수가 왼쪽 윙에 나올 때 에브라가 날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에브라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도 박지성 선수가 수비적으로 많이 가담을 해줬기 때문에 에브라의 공격적인 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수를 기용할 때 전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 선수와의 조합 이런 것들도 감독들이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왼쪽에 호날두 나오면 오른쪽에 박지성 선수를 띄켰던 이유도 왼쪽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오른쪽은 더 수비적인 유형의 윙어를 쓴 거죠. 그냥 이기재 선수의 이번 경기에서 52분을 활약을 했죠. 또 이기재 선수가 클리어링을 2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슈팅을 하나 블락을 했고, 보세요. 그라운드 듀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를 해서 하나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가 어쨌든 간에 오버래핑을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남아서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이기재가 그렇게 이 싸움이 강한 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볼 경합 과정에서. 볼 경합이라든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고, 에리얼 듀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중볼 싸움 자체가 없었고 포지션을 8번을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터치는 54번을 하면서 패스 성공률적인 부분에서는 안전적인 패스 선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5개만 미스를 했습니다. 요건 뭐 나쁜 부분이 아니고요. 파울 4개. 파울을 4개를 했고, 그 다음에 롱볼 같은 경우에는 2개를 해서 하나를 성공을 했다. 요런 걸 이제 봤을 때 이기재 선수가 본인에게 일단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에 굉장히 좋은 예시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안현범 선수예요. 아, 국가대표의 안현범 선수가 뽑혔었습니다. 뽑혔죠. 페루전으로 뛰었죠. 근데 안현범에게 어떤 옷을 입혀줬냐? 이강인 선수 아래에서 수비적인 역할. 맞아요. 그때는 또 왼쪽으로 많이 오버래핑을 나가던 장면들이었거든요. 왜냐, 황희찬이 있다 보니까 왼쪽 풀백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기재가 많이 올라가는 거였죠. 네. 근데 안현범 선수를 뽑아놓고, 안현범은 K리그에서 활약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친 듯이 치고 나가고 오버래핑 나가고 위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크로스 올리고 슈팅하고, 이게 본인의 장점입니다. 근데 그날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현범을 약간의 3백 느낌으로다가 안현범이 수비에 비중되게끔 활약을 시켰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안현범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쳤냐? 본인의 경기력에 맞지 않는 경기력을 펼치면서 거의 1호 대표팀에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기재 선수도 여러분들, 제가 절대 지금 이기재 선수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선수를 뽑힌 이유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현재 어떻게 이기재가 기용되고 있는 건지를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현재 이기재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시안컵을 들어가기 전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 근데 최종적으로 이기재 선수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가 뭐였죠? 수비력이죠. 수비력. 수비력이었고요. 또 느린 스피드. 느린 스피드, 또 네, 그리고 뭐 뒷공간을 많이 허용하고. 네,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번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실점 장면에서 이기재 선수의 가장 큰 비중이 있었다. 이기재 때문에 골을 먹혔다라는 이야기가 많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실점 장면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주 볼 뺏기는 거라고 하셨는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볼 거의 안 뺏겼어요. 패스를 39개에서 86%예요. 5개 못한 거예요. 5개. 네, 패스 성공률은 높았어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실점했던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선 공격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공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승현 선수가 나와서 헤딩 경합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딩 경합을 가져가고 헤딩 경합을 가져가고 그 볼이 아래에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헤딩 경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결국 크로스가 이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김승규 선수가 이제 펀칭하는 장면이 나왔죠. 네. 그 펀칭하는 장면 다음에 다시 바레인이 소유권을 가져가는 상태고 우리나라 포백이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볼이 다시 투입이 됐고 이기재가 전방 압박을 나오고 그쵸. 이런 상황들이 이제 김민재가 나오고 여기 이기재 이렇게 나오고 있던 상황이죠. 왜? 우리나라가 또 뭐 했어요? 라인을 올려야 되니까. 라인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대표팀의 문제 중 하나예요. 자,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길게 펀칭을 한 상황에서 이 선수가 편하게 공을 잡고 있잖아요. 압박 거리가 손흥민 선수라든가 조규성 선수가 꽤 먼 거죠. 네.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가 밀고 나와야 실점을 안 할까요? 아니면 요럴 때는 지금 이기재 선수도 여기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라인도 제대로 안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4-4-2로 잠깐 멈춰서 기다리는 게 맞은 상황일까요? 뭐 원래 기다리는 게 맞기는 하는데 네. 우리나라 축구를 보면은 대부분 지도자들이 여기서 빠르게 라인을 올리라고 지시를 많이 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인을 올리게 돼요. 그죠? 성급하게 올리고. 성급하게 올리게 되니까 또 이기재가 자리 이탈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온 거죠. 그러면서 또 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초적인 문제는 이런 게 문제예요. 라인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명백한 전술이 없다. 명백하게 이런 시퀀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볼이 들어가고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사이드에서 결국 또다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또 정승현 선수가 땡겨오면서 이 공을 클리어링. 걷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걷어내는 장면에서 사실 조금 더 잘 걷어내졌어야 됐는데 제대로 걷어내지지가 않았어요. 저 볼이 뭔가 사이드로 걷어내지거나 하면 더 먼 거리로 걷어내야 되는데 네. 또 상대편 미드필더한테 공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가운데서 또다시 중앙 싸움을 지게 되었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이 이제 사이드로 전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또 크로스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럼 지금 김승구가 펀칭을 했고 어. 갑자기 라인을 올리면서 전방 압박을 가져갔는데 실패를 했고 네.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정승현이 클리어링을 했는데 가운데서 세컨볼 또 줬고 또 사이드로 가서 또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까? 아니면은 위기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비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위기죠.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크로스를 벌써 3개째 맞고 있으니까. 네, 그쵸. 그러면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여기서 7번 선수가 이제 뭘 하냐 오버헤드 킥을 가져가는데 이거를 이기재 선수가 헤딩으로 막아내요. 네. 그러면서 볼이 일로 떨어지게 되고 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기재 선수가 또다시 반응을 잘해주면서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 이 샷을 블락킹합니다. 슈팅 때린 거를 막았어요. 이게 블락킹이 안 됐더라면은 김승규가 안 그래도 맞긴 했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블락킹을 잘해줘서 이 공의 궤적이 어차피 나가는 궤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김승규 선수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이빙을 해주면서 쳐내는 쳐냈죠. 장면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기재 선수의 잘못이 있냐 없냐 했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없죠. 여기까지는 전혀 없죠. 자, 그러면서 코너킥이 또다시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 여러분들이 게임만 해보셔도 알고 FM만 해보셔도 알고 진짜 많은 경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크로스가 자주 올라오고 요렇게 코너킥이 자주 생기는 이 시점에서 주로 실점이 실점을 하죠. 이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대 분위기가 지금 탔었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요거를 헤딩을 이제 따게 되면서 요 세컨볼을 또 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볼이 황인범 선수에게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럼 요런 장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하나.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길게 가야죠. 이거를 그냥 네. 앞으로 뻥 차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좀 정비를 해야 돼요. 라인 컨트롤도 하고 선수들이 한숨을 좀 돌려야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네. 황인범 선수가 여기서 볼을 버리는 게 이제 아까우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본인이 볼을 소유를 하면서 우리 팀 선수한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댓글을 하나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너킥이 왜 많이 생기냐고요? 라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팀이 다 같이 수비를 못하니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경기 축구라는 건 여러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후반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후반전 초반에 우리가 약간은 밀리는 형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밀리는 양상일 때 우리가 실점을 안 하고 버텨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밀리는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너킥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 황현범 선수가 아무래도 볼을 본인이 자신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그냥 뻥 차내기보다는 이거를 돌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를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 흐름이 너무 망가진 상태고 본인들이 너무 지금 수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황현범 소유를. 입장에서는 이걸 소유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몸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허나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거야.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뭔가 우리가 진짜 소유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정승현 선수도 일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야지 이렇게 뛰어나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다 뭐야 지금 카운터택을 가겠다. 네. 아니면은 그냥 공을 앞에다 찰 거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뭐 합니까? 앞으로 올라가는 뛰어나가는 상황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거고 황인범 선수는 뒤로 돌아버린 거죠. 황인범 선수는 이제 볼을 소유하겠다는 결정을 한 그러면서 거니까. 여기서 이기재 선수도 맨마킹을 하다가 라인을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왔는데 황인범 선수가 이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기재 선수도 순간 놀랬어. 왜냐면 황인범이 그냥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소유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받고 싶어서 가 있는 게 아닌 거야. 저 마음은 알아요. 내가 절대
원래 미드필더를 보던 선수도 아니고 사이드백 선수가 저 중앙에 특히나 밀집된 공간에 와서 공을 받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재의 장점이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공을 받는 게 이기재의 장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갔어요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너킥에서 클리어링을 했잖아. 코너킥 장면인데 이기재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니어포스트를 보호하고 있는 게 이기재예요. 그럼 여기서 니어포스트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헤딩을 땄고요. 헤딩이 어디 떨어지냐? 여기 떨어졌어요. 그럼 이때는 이기재가 왼쪽 백을 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왼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여기서 헤딩 경합을 했고 공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빠르게 나가서 슈팅을 블락킹 해야죠. 슈팅을 블락킹하든 경합을 해주든 공을 걷어내기 위해서 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경합이 일어났고 이기재에게 볼이 들어갔죠. 네. 그럼 이기재는 여기서 뭐냐? 야이씨, 나는 이 공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큰일 났어. 이게 순간 당황한 거야. 그러면서 이기재 선수가 물론 더 여유가 있었고 잘했더라면 이걸 돌아서서 연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기재 선수는 이 공을 받을 마음이 없었고 그냥 라인을 올리는 이 상황에서 황인범 선수가 갑자기 공을 소유하기로 마음 먹고 준 거야. 아, 인범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기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내가 여기서 뺏기기보다는 그냥 사이드로 연결을 해보자 하고 이제 사이드로 연결하는 선택을 했는데 패스 미스가 이제 생긴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스로인이 생깁니다. 드로링이 생깁니다. 네. 자, 이 드로링이 생긴 이 시점에서 어떤 플레이가 일어나냐? 굉장히 빠르게 스로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선수가 빠르게 공을 던지러 가는데 또 어떤 장면이냐? 우리나라 수비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왜 지금 서령우 선수도 지금 제자리 돌아가고 있고 중앙에서 그리고 정승현 선수가 서령우 선수가 없는 공간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뭔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네, 그러면서 빠르게 드로링이 이어졌고 이제 약간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기재 선수는 지금 돌아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난장판이 되면서 결국 이기재는 본인 자리를 복귀하고 있고 박영우 선수도 복귀를 하고 있는 시점이 나오고요. 서령우도 복귀를 하고 있고요. 정승현 선수도 반응을 좀 늦게 해주면서 이것을 못 잡았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일어나고 결국 이 선수가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영우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좀 맡아달라. 여기 있는 7번. 이 7번을 맡아달라도 될 수도 있고 하나는 기재야 빨리 자리로 복귀를 해라. 기재야 그래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지금 공이 결국에 이 10번 선수에게 들어가면서 다시 공이 이어가는 상황이고 이기재 선수는 자리에 복귀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우리나라 선수들이 4명이 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박용우가 막으라고 한 걸 수도 있고 자리를 지켜라라고 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볼이 투입이 되면서 정승현 선수도 여기 있고 이 선수가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황인범인 것 같아. 황인범이 사이드를 맡고 있고 서령우가 이 자리에 있어요. 네, 스위칭 됐었죠. 그러면서 볼이 결국에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까지 문제점은 크게 없어요. 네. 현재까지 문제점은 어쨌든 크게 없어. 누군가가 빠진 자리를 또 다른 선수가 가서 메꿔는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현재 누구죠? 손흥민 선수도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고 이재성 선수도 카운터를 갖다가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 볼이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김 코치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 분석적인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저는 첫 번째 여기서 문제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황인범이 일단 공을 걷어내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골이 결국 황인범 때문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또 소유를 하려고 할 필요기보다는 우리가 재정비를 제대로 한번 해놓고 상대가 계속 몰아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단 문제가 발단이 되면서 이기재가 거기서도 여유를 가지고 소유권을 못 가지고 간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드로링이 됐는데 드로링이 됐을 때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타고 있다가 빠르게 반응을 못한 거, 그 다음에 빠르게 반응을 못한 부분에서 결국엔 이 시점까지 갔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면 수비가 나쁘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 장면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 박용우 선수가 여기 서 있어요, 현재. 그럼 박용우 선수란 뭡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보호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 시점에서 왜 박용우 선수가 저는 일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어떻게 그냥 경기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김 코치의 관점도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요 부분이에요. 왜 박용우가 이 자리를 갈 필요가 없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령우가 이 자리에 서 있고요. 정승현도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는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반대예요. 이게 박용우 선수가 저 안쪽으로 들어갈 때 이미 내 뒤쪽에 있는 그 맨투맨을 좀 잡아달라 7번 선수를 이기재 선수한테 지시를 했고 이기재 선수가 박용우 선수 자리를 대신 또 가주면서 다시 이제 박용우 선수는 원래 자기 자리 미드필더로 들어왔죠. 그리고 한데 박용우 선수가 저 위치에서 지금 끌려가는 이유는 지금 정승현 선수나 서령우 선수가 저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위치에서 지금 현재 이 선수가 요르단 선수가 공을 잡은 위치에서는 절대 슈팅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요 선수가 만약에 옆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줬을 때는 쉽게 정승현이나 서령우 선수가 이 선수들을 블락해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중앙 수비수는 최종 라인인데 저 선수들이 미드필더 선수들한테 압박하러 나왔다가 네. 뒤를 맞으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현재 뒤를 뛰어들어가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죠. 없죠? 네. 그럼 봐봐, 정승현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자. 네. 그러면 어차피 서령우가 그 자리를 커버해주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정승현은 어차피 지금 늦었어요. 나와도 어차피 공은 옆에 있는 요르단 선수한테 패스가 될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러면은 정승현 선에서는 떠난 거죠. 네. 그럼 옆에 있는 선수한테 연결됐을 때 옆에 있는 이제 서령우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네. 합시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제 김민재 선수 앞에 있는 선수가 그 서령우 선수 뒷공간으로 침투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가져가. 그럼 어차피 사이드로 간 거잖아. 네. 그럼 사이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서령우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네. 여기서 김민재가 가주면서 정승현이 어차피 커버 플레이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김민재가 따라간다고 해보세요. 네. 쟤한테 끌려서. 네. 그럼 박용호가 만약에 그 문도근이 말씀대로 안으로 안 두고 계속 사이드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공간이 열려서 슈팅 거리가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와 슈팅거리가 사이드로 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선수가 공을 받잖아. 아니, 공을 받는 게 아니라 서령우가 나갔다는 가정하에 네. 이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은 네.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는데 어. 김민재가 분명히 저 선수를 잡으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공간이 중앙에 열릴 거 아니에요. 네. 정승현이나 서령우 선수가 압박을 나간다 해도 한 타이밍만 느릴 수가 있고 네. 그럼 그때 박용호 선수가 저 안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슈팅 거리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슈팅? 여기서 이제 대각선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만약에 여기 있는 서령우 선수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 여기 있는 선수가 침투를 가져가요. 네. 그러면 이 선수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민재가. 근데 박용호가 만약에 문도근이 말씀대로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시면은 네. 이 선수한테 볼이 연결됐을 때 분명히 나오는 거리가 있고 이 선수는 앞으로 치면서 열려요. 이 거리가. 네. 왜 김민재가 따라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박용호 선수는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오케이, 이 관점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 선수가 안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는 거 아니야. 네. 얘가 여기까지 치는 거리를 서령우가 이걸 나와서 못 좁히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간결하게 자꾸 슈팅까지 이어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연결이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패스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이제 내 관점은 이겁니다. 자, 박용우가 여기까지 왜 나는 가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박용우가 이거를 이기재한테 잡아라라고 한 걸 수도 있지, 얘를. 자, 그러면 여기서 풀백이 네. 얘를 잡으러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 그니까 내가 말하는 게 박용우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게 저거는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그렇지. 적어도 7번을 내 시선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시선 안에 두라고 했기 때문에 이기재의 포지셔닝 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이기재의 포지션이 전혀 나쁘지 않은데 나는 여기서 왜냐면 여기 현재 지역에 두 명이나 있어요. 5백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위치를 잡은 걸 보면 황인범 있죠? 정승현 있죠? 자, 여러분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랑 더 공감하냐 일단 시선의 차이예요. 네. 5백이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 이런 시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요 5백이면 선수들끼리 소통이 잘 돼서 이 중에 하나가 나가는 게 맞지. 여기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땡겨오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자, 만약에 이 볼이 여기서 얘한테 연결이 돼. 그러면 이건 얘가 정승현이 그냥 나가주는 게 맞고 이 선수가 만약에 안으로 그냥 이렇게 치고 들어와. 얘가 직접 이렇게 직접 치고 들어오는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서령우가 나가고 정승현이 좁혀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볼이 여기서 이렇게 패스가 들어가 이렇게 패스가 들어갔을 땐 박용우가 여기 서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아. 그럼 늦어요. 늦겠지. 그럼 슈팅 이미 가고 없어요. 슈팅이 가고 없겠지. 네. 근데 여기서 슈팅이 나오는 거는 네. 진짜 원더골이 아닌 이상 들어가기가 굉장히 에이, 힘들고요. 저기가 가까운 골인데 어떻게 저게 원더골이 돼요? 여기서 중거리 슈팅이 들어가는 건 원더골이지. 5명이 서 있는데 아예. 뒤에.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도 못 나왔다고 또 그런 비판이 나오죠. 왜 박용호가 왜 저기 있냐? 왜 안 나오고 저기 박혀 있냐? 그럼 또 그 비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은 어떻게든 나와. 왜냐면 이거는 결과론적인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떻게 실점으로 이어졌냐를 봐야 된다는 거야. 맞지? 네. 자, 그럼 여기서 박용우가 결국 자리를 버리고 갔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버로드가 돼 있어요. 네. 이 지역이 오버로드고 만약에 이게 여기에 정승현이나 서령우가 없었어. 그래서 4백 느낌이었다고 하면 나는 너의 의견에 완전히 공감을 할 것 같아. 너의 의견을 저는 내가 근데 그 반대일 수밖에 어. 없는 게 황인범이 지금 오른쪽 측면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미드필더 3명 중에 1명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미드필더라고 보기가 애매한 포지셔닝이죠. 투톱 느낌으로 뛰니까. 그러니까 중원을 그럼 보호해줄 선수가 지금 1명이 사이드로 끌려나가 있는 상황에서 네. 당연히 박용우는 자기 자리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봐봐 5백이잖아. 네. 그럼 박용우가 갈 거였으면 일루 가면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돼? 왜냐면 어쨌든 간에 서령우 안 나가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네가 말하는 요 패스가 들어가는 요 길목 아니야. 네. 이건 서령우가 막을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이제 결과론이죠.
못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못 막을 수도 있는데 네. 반대로 그럼 너도 이게 간다는 게 결과론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일단 안 되는 게 문제고 이거는 그럼 서령과 보는 게 맞는 게 이것까지 박용호가 가서 이게 한 명을 셋이 막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돼. 박용호는 양쪽을 같이 보는 거예요. 봐보세요. 박용호는 지금 사이에 들어가는 패스도 각을 보고 있는 거고 네. 옆에 13번한테 오는 패스도 자기가 나가려고 좋은 위치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박용호가 중앙에만 몰두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는 박용호가 그러니까 내 생각엔 여기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왜냐 요 지역에서 공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실점 위기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첫 번째 여기에요. 네. 얘한테 연결돼서 얘가 슈팅하는 거. 네. 근데 가장 위험한 실점 위기가 날 수 있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김코치 생각엔 여기서 이제 공이 이렇게 돌고 있는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결국 이제 얘가 돌아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실점이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김민재 선수 앞에 있는 선수한테 연결됐을 때 나는 거. 이거? 네. 근데 이거는 현재 들어갈 확률이 많이 없어. 그쵸. 왜냐면 여기 세 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김민재 선수한테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했을 때 얘가 줄 수 있는 각은 난 여기밖에 없다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뛰는 거 말고 박용호가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네. 왼쪽으로 툭 나오면서 얘가 일로 나가는 거? 네, 짧게 나오면서 공을 받아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김민재가 그거 묻어칠 수 있잖아. 근데 등을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그럼 묻어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파울을 얻을 수도 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김민재가 등 쥐고 있는 상대를 갖다 밀 수가 없어요. 지켜야 그러니까 돼요. 지키겠지. 그쵸? 그럼 걔가 거기서 김민재를 대놓고 네. 터닝을 하면서 슈팅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스크린을 하는데 어. 박용호가 안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13번 선수가 손흥민 선수 앞에 있는 선수가 서포팅을 하겠죠. 그럼 그 리턴 나오는 걸 누가 스크린할 거라는 거죠. 서령우가 해야지. 얘가 여기서 그럼 할 하는 게 수가 뭐야? 없는 게 리턴 나왔을 때 그럼 저기 볼 준 선수는 가만히 있겠어요? 서령우 쪽으로 침투 가져가. 그건 정승현이 따라가야지. 5백이잖아. 5백의 기본이 뭐야? 라인 관리 잘 돼야죠. 결국에 그래서 득점이 어떻게 이어지냐 했을 때 박용호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죠? 네. 그러면서 볼은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선수가 안으로 들어와요. 네. 이때 이기재가 이거를 좁힐 수가 없어요. 그쵸. 왜 못 따라가냐? 여기서 만약에 이기재가 따라가는 선택을 했을 때 얘가 돌아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따라. 이거는 여기서 크로스 올라가서 골 먹는 거기 때문에 이기재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뒤가 먼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박용호가 여기까지 땡겨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심지어 손흥민까지 내려와서 얘는 슈팅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비수 3명이 한쪽에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된 거야. 맞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됐고 결과론적으로 이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볼이 어디로 되냐? 여기로 투입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이 선수가 돌려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또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선 침투를 하게 되고 정승현 선수는 공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5백의 의미도 없었고 박용호가 일로 가면서 사실상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박용호 탓이다, 누구의 탓이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비수들이 다 못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볼이 투입이 됐고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 이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걸 정승현 선수가 몸을 잘못 돌리면서 막지도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 명 뭐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 전 타임에 돌아가면은 이게 골 먹은 상황은 한두 명 잘못이 아닌 게 바로 한 컷 뒤로만 갈게요. 한 컷 뒤로만 가면은 여기서 이 7번 선수한테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미드필더를 안 따라간 미드필더도 문제인 거예요. 이 미드필더? 네. 아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잡는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다 잡을 수 있는데 안 좁힌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다 잘못을 볼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원래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는 선수는 네. 5백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봐봐 서령우랑 네. 어쨌든 간에 정승현이랑 위치가 바뀐 상황이잖아. 네. 그럼 바뀐 상황에서 여기서 정승현이 좁힐 게 아니라 냉정하게 5백으로 혹은 본인이 우측 풀백 자리에 서 있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정승현이 너무 좁힌 거야. 자기가 센터백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좁힌 거야. 근데 이거는 상황에 맞게끔 수비를 해야지. 그래서 정승현이 좁히고 결국 아무도 이 선수를 못 잡았고 얘가 슈팅하는 게 정승현의 발에 맞고 굴절된 거를 이 선수가 득점을 했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게 이기재의 잘못이냐는 거야. 이거는 절대 이기재의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저희의 여러분들 논쟁 포인트는 오늘 이제 요거는 일부러 이제 왜냐면 게리 네빌도 그렇고 캐리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리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같은 장면을 가지고 다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코치의 생각도 있고 제 생각도 있는데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하고 김코치는 어쨌든 간에 박용호가 땡겨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거대로 보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득점은 이 이기재 앞에 있는 선수가 패스를 누면서 났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축구는. 왜냐면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근데 어떻게 골이 들어갔냐를 봐야 되니까. 제일 큰 지금의 문제점, 실점할 때 문제점은 그냥 정승현 선수와 서령우 선수의 애매한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 포백, 5백 혹은 뭐 황인범은 제외하고 이 포백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좋았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정승현과 서령우가 나는 가장 이 실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라고 봐. 그쵸. 자기 자리를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음. 그럴 거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경기는 또 스펙타클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찰나의 시간에
포지셔닝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난 가장 어쨌든 짚고 싶었던 건 이 실점의 이기재의 빈도는 적다라는 거야. 그쵸. 이기재가 잘못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코너킥 때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황인범이 준 볼을 밖에 못 살렸다는 거. 밖에다 찬 거. 그거밖에 없어요. 못 살렸다라는 거 그거밖에 없다. 저는 제가 감독이면 이 장면에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비판이라기보다는 이 실점을 했으면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왜 우리 골 먹혔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첫 번째는 그걸 말할 것 같아. 인범아 이럴 때 그냥 걷어야 된다. 그쵸. 스텝 1은 우리가 팀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장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걷어내는 게 먼저다. 그리고 정비를 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어쨌든 간에 이기재가 공을 놓쳤을 때 정승현이라든가 서령우라든가 혹은 우리나라 수비수들이 왜 여기서 드로링을 던지고 있는 이 선수를 막지 않느냐, 왜 이런 거 빨리 정비 안 하냐, 그리고 나서는 위치가 바뀐 상황에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디 있느냐, 요거를 말할 것 같고, 요 커뮤니케이션이 됐고 박용우가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땡겨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이게 나의 그 이 실점에 대한 루트야. 그럼 너는 이 실점에 대한 루트를 어떻게 봐? 저는 박용우 선수가 들어간 거에 있어서는 크게 지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박용우 선수는 분명히 들어갈 때 이기재 선수한테 자기의 어떤 역할을 위임을 하고 간 거고, 여기서 만약에 말을 안 하고 이기재 선수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박용우가 내 자리 갈 거야 하면서 들어갔으면은 당연히 이건 박용우 잘못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박용우가 들어간 건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패스 들어간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횡패스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공간 패스, 문도근이 말씀하신 공간 침투 패스가 아니라 횡패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오케이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선수가 돌려쳤을 때 서령우 선수나 정승현 선수의 포지셔닝이 저는 아쉽다. 그래서 이 두 선수에게 조금은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두 선수에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두 선수의 위치가 애매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정승현 선수는 약간 습성상 나 중앙 수비야, 나 빨리 들어가야 돼,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나 여기 가야 돼. 근데 들어가는데 서령우 선수도 야 근데 여기서 스펙타클하게 지금 상황이 나고 있는데 공중볼 돌려치기 하는데 형 내가 여기서 스위칭하는 게 맞아 하는 그 찰나에 두 명의 간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찰나에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그 어떤 제가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럴 때는 유도리 있게 정승현 선수한테 승현아 너가 이럴 때는 가끔은 영우 자리 가서 영우 자리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쵸. 이럴 때는 영우는 여기를 봐줘야 된다. 이 상황이 볼이 나가서 끝이 났을 때 너네가 다시 니네 자리로 돌아가고 인범이도 들어오고, 이게 마치 이 촉박한 상황에서 너네가 이 자리를 스위칭하는 거는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냥 이거는 관점인데, 난 진짜 너 이제 이거 되게 궁금해져요. 그럼 너도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서 여기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선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문제라고 했잖아. 그럼 너는 네 축구 이론상은 이게 여기서 얘가 이렇게 공을 잡고 있고 우리나라 선수 하나 붙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거 안 나가는 게 맞다 봐? 둘 중 하나가? 나가야죠. 그럼 둘 중 하나가 나가는 게 맞다고 봐? 네, 일단 이 선수가 나가는 게 맞죠. 그럼 이 선수가 나갔을 때 박용우가 좁힐 이유가 있을까? 좁혀야죠. 이 선수 올라오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수비하는 형태를 보면은 완벽하게 얘에 앞서서 이렇게 있질 않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올라가면서 이 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공이 들어왔을 때 얘가 오른발로 열어서, 만약에 박용우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있지. 이렇게 오른발로 열었다 치면은 이 선수가 여기 갔다 여기 가겠죠. 그럼 여기 갔다 여기 가는 시간에 이 선수가 등을 먼저 자기가 앞서버리고 여기서 이 선수가 움직임 가져가지고 열리는 상황이 생기면 이 슈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케이. 모든 비판은 박용우한테 들어간다. 오케이. 너 미드필더인데 왜 거기 가 있냐. 그것도 나도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근데 반대로 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볼이 투입이 이렇게 됐어 얘한테. 그 반대로 얘한테 되는 시점까지 가면 볼이 여기서도 이동하는 순간이 있잖아. 그 박용우가 이제 나는 말하는 거 박용우가 너무 과하게 땡겼다라는 거야. 미리 땡겨 있었다. 너무 과하게 갔다는 거야. 그럼 아까 네가 말하는 그 이론대로면 볼이 여기서 얘가 이제 압박을 쳤으면 얘가 결국 슈팅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볼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 시점에서 손흥민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 수비수 한 명 이렇게 있잖아. 김민재가 잡고 있고 반대로 서령우가 있어. 그럼 박용우도 과하게 땡길 게 아니라 조금 땡겼다가 이렇게 볼이 전달될 때 충분히 박용우가 나가게 되면 결국 여기서 슈팅이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지. 나는 박용우의 자리가, 그러니까 박용우는 사실상 이 실점에 큰 잘못까지는 없지만, 근데 이거는 그거예요. 너무 이게 우리가 카세미르를 보고 로드리를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선수의 이게 그러니까 몸값이 비싸고 싸고, 그러니까 몸값의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선수 퀄리티라는 건데, 이 척박한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벤치에서 이거를 용호야 뭐 어떻게 말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요 상황은 지시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는 요 상황은 되게 어렵지. 감독의 지시 상황에서 어긋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가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그러니까 선수의 판단이에요. 이거는 판단력이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전체적인 건 커뮤니케이션의 아쉬움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기재의 큰 잘못은 없었다. 그거는 맞아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왜 이제 이것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저는 흥분을 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난 이거 되게 좋아해. 저는 시청자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안 좋아하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축구할 때도 저희 이제 지도자를 떠나서 선수들 데리고도 저는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선수들이랑 건전한 토론이죠. 저는 충주에서도 혹은 제가 어느 팀을 가든지 간에 우리가 실점한 장면을 놓고 주장이 됐든 누구랑 됐든 이 실점 장면에 대해서 싸워요 이렇게. 항상 실점이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점했을 때 문제가 있고 결국에 이 팀은 내가 추구하는 전술들도 떠야 돼. 그럼 내가 추구하는 전술은 이거다라고 이 선수한테 말을 할 필요가 있지. 근데 가끔가다 내 선수들도 동의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감독님 저는 이 장면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안 오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허나 결과가 안 났을 때 누가 책임져? 꼭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축구는 이렇다라고 저는 주입을 하는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을 할 때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네 말 따라 클린스만이 이 상황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러니까 약속된 플레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 상황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계속 못 치고 있을 때 아까 황인범이 공을 잡았을 때 그때 클린스만이 외쳐야 되는 건 걷어라. 클리어해라. 정비해라. 이게 나는 나왔어야 되는 거야. 나는 결과론적으로 이게 황인범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 실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우리가 끌고 갔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 지도자가 진짜 중요한 게 임범이 형의 마음은 약간 이거예요. 임범이 그래도 여러분 황인범 선수가 공을 잘 차는 타입의 유형의 선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바레인 상대로 후반전에 계속 두드려 맞고 이거 공 소유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 발에 딱 공이 들어왔을 때 나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공 소유하고 싶다라는 판단을 갖고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지도자들이 밖에서 그냥 거드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토픽으로 돌아가자면 이 축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기재 선수에 대한 선발 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점 장면에서 이기재의 잘못이 크게 없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기재는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기재가 선발로 나오는 게 맞는가? 요르단 전에 이기재가 선발로 나오는 게 맞는가? 혹은 일단 첫 번째 쓸까 안 쓸까? 근데 저는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이 쓸 것 같긴 해요. 선발로? 네, 저는 한 번 더 기회 줄 것 같긴 하고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기재 선수가 알타마리를 만약에 제대로 마킹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아마 그때부터는 이제 교체를 하겠죠.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너는 선발로 나올 것 같다? 저는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왠지 클린스만은 일단 두 번째 경기까지는 쓸 것 같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본 이유가 사실 이기재 선수가 여러분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비판이 아닌 그러니까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타그램 가서 가족분들 욕도 하시고 보기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 이 컨텐츠를 한 이유는 어느 한 선수 누가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지려고 든 컨텐츠가 아니라 그리고 저희는 또 누구를 변호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떠한 선수가 있고 이 선수가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면 비판을 받는 거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축구 선수이고 어쨌든 간에 대중에게 평가를 받는 선수들인 건 맞아요. 감독도 똑같고요. 근데 저는 비난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본인이 국가대표에 뽑히고 싶어하는 건 축구 선수로서 당연한 거고요. 본인이 이 선발 기회를 받았는데 저는 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안 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 하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 선수가 잘하는 부분도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색깔을 입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선수에게 예를 들어 이기재의 수비력이 너무 좋지 않다. 이기재의 수비력이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런 소통을 친구랑 한다든가 이기재 좀 선발로 안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수의 인스타그램 그 선수의 가족 욕 이런 비난들은 좀 우리가 앞장서서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요거를 결국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어떠한 선수든지 간에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축구 선수가 됐든 감독이 됐든 다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지나친 비난이 현재 조규성 선수라든가 이기재 선수한테 가고 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한 명의 팬으로서 우리가 축구를 바라보는 한 명의 그냥 이런 열된 사람으로서 올바른 비판을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 막무가내에 대한 비난보다는 올바른 비판을 하면은 선수들도 수긍을 할 거고 올바른 팬덤 문화를 만들어야죠.
선수들도 그걸 통해서 도움이 되고 본인이 받는 비판을 통해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식의 비난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이기재 선수에게 지금 쏠리고 있는 이 비난을 좀 뭐 변호 아닌 변호일 수도 있는데 변호라기보다는 아니, 저희는 그냥 축구에 대한 걸 변화한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된 비난과 비판, 조롱성 댓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이기재가 그렇게까지 비난까지 받을 정도, 조롱까지 받을 정도의 못함은 없었다. Artlist.io